내신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고 해서 인서울 끝난 거 아닙니다. 교과 쓰기엔 내신이 좀 부족하고 학종 쓰기에는 학생부 관리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정시는 좀 불안한 학생들 많지 않나요?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나 정시로 쉽지 않았던 아주대, 경희대, 성대, 가천대 이런 학교들을 수리 논술로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고 학교별로 논술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3, 4, 5등급인 학생들도 인서울로 상향 지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논술이 3에서 5등급인 학생들의 현실적인 인서울 카드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논술이 3에서 5등급인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전략인지 하나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논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진짜 잘하는 애들만 붙는 거 아니에요? 거의 로또 수준 아닌가? 근데 실제로 입시는 다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논술은 내신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근 대학들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들어가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논술 비중이 훨씬 크고 내신은 10에서 20% 정도 수준으로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비율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신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등급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즉 학생부 전형처럼 1, 2등급인 학생들과 정면 승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3에서 5등급인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해볼 만한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모집 정원을 한번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인서울에 있는 학교에 그 학생부 전형은 1, 2등급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논술은 누가 많이 쓰냐?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즉 논술은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경쟁 구도라는 말입니다. 27학년도 건대 입학전형 시행계획 한번 보면은 건대는 논술 전형이 100%입니다. 즉 교과, 내신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논술 자체 시험 점수 결과랑 그다음 수능 최저만 반영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논술로 뽑는 학생들 인원수를 한번 보면은 요 라인들과 한번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 건대는 교과로 뽑는 인원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논술을 뽑는 인원수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희대인데요. 여기도 논술이 100%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뽑는 학생들 한번 보면은 학생부 자체, 즉 요 자체 내용은 내신은 아예 반영이 안 되고 논술고사로 뽑는 요 부분만 반영이 되면서 수능 최저까지 두 가지만 반영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신 자체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논술 전형으로 뽑는 학생들 인원수를 교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교과로 뽑는 인원수,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를 보면은 경희대는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가 교과로 뽑는 인원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쪽 이제 한번 가보면 뭐 4명에서 2명 정도만 교과로 뽑는다. 근데 논술로 보면은 지금 한 10명까지도 뽑는다. 여기 전자공학부, 전자공학과 4명인데 논술로 뽑는 인원수는 3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논술로 뽑는 인원수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 한번 보면요. 27학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세종대는 26학년도 대비 27학년도 보면은 논술로 뽑는 학생들 그 비율 자체가 학생부가 30%에서 20%로 10% 축소됐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이과 학생들 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로 뽑는 학생들 인원수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부 반영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면 석차별로 이제 점수가 변환되는 여기 표가 있습니다. 원래는 1000점, 990점, 980점 이런 식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3등급에서 5등급 학생 한번 확인을 해보면 980, 950 이렇게 보면 30점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20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10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9.8점, 9.5점 이렇게 0.3점 차이일 텐데 이제 20점으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0.6점 정도 차이가 난다.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논술로서는 그 점수가 더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내신으로는 영향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기대 시행계획 한번 보시면 논술 90, 학생부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긴 좀 특이한 사항이 수리논술로는 이제 자전으로 한 번에 뽑습니다. 나머지 전형으로는 이제 과별로, 학부별로 이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등급별로 이제 여기 점수들이 나와 있는데 1등급이면 100, 2등급이면 99, 3등급이면 97 이렇게 되는데 이 점수들이 나중에는 10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95점, 97점, 2점 차이지만 결국에는 0.2점 차이다. 0.2점 차이다, 0.5점 차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5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내신이 크게 변별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광운대도 한번 그 모집 인원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논술로 뽑는 인원과 학생부로 뽑는 인원이 이렇게 비교가 한 번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교과로 뽑는 인원과 오른쪽은 이제 논술로 뽑는 인원인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쟁률이 너무 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1, 2등급인 학생들의 수보다 3,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실제 경쟁률입니다. 실제로 논술 보면은 50에서 100대 1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수능 최저를 반영한 실질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시험 보고 나서 그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갔더니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원했을 때 몰렸던 그 경쟁률에 비해서 실제 경쟁률 자체는 확연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는 절망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26학년도 세종대 입결인데요. 논술 전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한번 보시면 대부분 3등급 후반, 4등급까지 여기도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최종 등록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쟁률 보면은 20대 1, 30대 1 요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그 전에 여기는 이제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 경쟁률은 이제 수능 최저 반영된 경쟁률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낮아지죠. 경기대 입결 한번 보시면 교과인 학생들 한번 보면은 3 초반에서 이제 끊긴다. 요 앞에 다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논술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논술 전형 합격자의 성적 분포도를 보시면 아까는 교과는 3 초반에서 다 끊겼는데 거의 그 3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6, 요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최종 등록자, 위에서부터 쭉 100등까지 나열시킨다 하면은 5점대인 그 등급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경희대 이제 논술 전형 학생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공대 쪽도 보면은 경쟁률이 한 20, 30 요 정도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교과가 반영 안 되니까 수능 최저 반영된 충족률을 한번 보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40%대, 28% 요건 의대니까 한 36, 44, 38, 41 약간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경쟁률이 18.8이었다. 근데 충족률이 37.3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도 안 되는 학생들, 9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대 한번 보시면 공대 쪽 보면은 여기 경쟁률이 한 5, 60, 70 이렇게 가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 한번 보면은 반은 좀 넘고 한 6,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쟁률이 원래 한 70 정도였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70 좀 안 되니까 한 49명 정도. 즉 경쟁률이 50도 많긴 하지만 50 좀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대 작년 입결인데요. 그 경쟁률 자체는 되게 높습니다. 70, 79, 100, 60, 82 약간 이런 식인데 실제 경쟁률 보면은 갑자기 확 낮아져 있습니다. 72였는데 15.7, 79였는데 21.8. 즉 그 수능 최저를 충족을 많이 못했기 때문인데요. 중앙대는 3합6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최저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요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든 학생들 중에서도 논술 준비를 안 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경쟁하는 학생들은 더 많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내신이 안 좋아서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없다면 무조건 수능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시를 생각하든 논술을 생각하든 무조건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논술을 준비할 때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수리논술은 수능 수학과 범위가 거의 똑같습니다. 무조건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원, 수투까지는 모든 대학들이 포함하는 출제 범위입니다. 그 이후에 대학마다 차이를 두면서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는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수학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정시 준비를 하면서 수리논술을 같이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수능 공부도 하고 논술 준비도 하면서 수시 상향 지원 카드까지 같이 가져가는 셈인 거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정시나 내신으로 학생부 전형으로는 갈 수 없었던 대학들을 수리논술로 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좀 높은 대학은 성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가천대, 아주대 이런 학교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내신이 1, 2등급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성대를 간 학생은 내신이 좋진 않았고 근데 수학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높은 1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5등급 수준입니다. 즉 모든 과목을 잘하는 학생은 아닌 거죠. 또 다른 학생들도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수학이 잘 나오면 2등급, 좀 잘 안 나오면 4등급까지도 나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논술을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논술은 로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나 붙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붙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 맞추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을 아무리 준비하고 정말로 잘 푸는 학생들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 논술은 수능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논술 준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능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논술 준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수능 공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논술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수리논술은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미적분 위주로 출제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제시문이 매우 긴 학교도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어떤 학교는 그냥 문제 한 줄 이 정도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증명 문제가 꼭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 학교 문제들을 풀어보고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더 잘 맞고 내가 더 잘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9월에 수시원서 넣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수능 수학 열심히 공부하기입니다. 결국 수리논술은 수학 실력이 핵심입니다. 수능 수학 실력이 올라가면 논술 실력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수리논술을 공부하면서 수능 수학을 좀 더 잘 풀 수 있어진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았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수학만 따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수능 수학도 공부하면서 논술도 병행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논술만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능이 가장 우선입니다. 논술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상향 카드 그리고 전략 카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도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수리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혹시 독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기준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등급인 학생들도 대학 잘 가면 자신감도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전략 잘 세워서 끝까지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